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 땅집에 살고부터는 땅집? 요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이거는 아마 단독주택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더더욱 쓰레기에 신경이 쓰인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에 지금 신경이 쓰인다네. 아파트에서는 분류해서 내다 버리는 순간 쓰레기 봉투는 익명이 되어 버린다. 익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름을 숨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나 땅집에서는 수거차가 오는 날 집 앞에 내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누구네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붙인 거나 다름이 없다. 누구네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붙인 거. 이거하고 이 말은 아마 이 정반대되는 뜻일 것 같고 그렇다면 이름이 드러난다. 뭐 이런 뜻일 것 같고 여기에서 익명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누구 것인지 모른다. 뭐 이런 뜻으로 쓴 말 같네. 그러면 이제 알겠다. 여기서 이제 이 쓰레기에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누구네 쓰레기라고 딱지를 써붙인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다면 이거는 남을 의식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쓰레기 때문에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이것이 지금 걱정돼서 신경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쓰레기이지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미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이러한 원인 때문이네. 남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정갈한 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네.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 내 허영심을. 허영심?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어떤 거치대를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이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이게 필요 이상의 거치대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거치대라고 했단 말이야. 야,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과장 아니면 반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박한 거거든. 이 소박한 것을 갖다가 마치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과장 또는 반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표현이네. 비웃듯이 수거차가 오기 전에 우리 쓰레기 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쓰레기 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지는 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와는 좀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허영심을 갖다가 비웃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를 갖다가 같은 걸로 봤단 얘기인데 뭘 말하는 거지?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는 영락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건을 갖다가 또는 경험을 갖다가 겪은 거네. 고양이들이 소행이었다. 소행?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놓은 짓 이런 뜻이잖아. 가만 있어봐. 그렇다면 고양이들이 허영심을 비워서 마치 이거를 갖다가 의인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무참하게 파헤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허영심을 비웃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고양이들을 갖다가 의인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개는 안 기르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고양이 기르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동네에는 고양이들이 많다. 왜 그렇지? 이렇게 도둑고양이들이 여기서 이제 이 도둑고양이 그러는 거 보니까 집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길고양이들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은 거구나. 많기 때문에 쥐가 거의 없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설명이었다. 쥐가 거의 없다. 길고양이의 어떤 장점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장점이 있다 해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도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닭뼈나 생선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여기 지금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속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갈함 이것을 갖다가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지저분하니까 속상한 거지. 터져서 냄새나는 내용물이 꾸역꾸역 쏟아지는 쓰레기 봉투를 들려 올렸을 미안 아저씨에게는 또 얼마나 미안한 노릇인가. 여기 그 미화원 아저씨에게 미안함을 느껴.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또 다른 단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가 놓아주는 것이었다. 여기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 놓아두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법을 찾은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쓰레기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미화원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고양이 먹이를 따로 놓아둔 거야. 이게 바로 해결법인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러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여기 미화원 아저씨에게는 얼마나 미안한가. 그리고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갖다가 따로 놓아두었단 말이야. 이건 일종의 그 미화원 아저씨에 대한 배려와 고양이에 대한 어떤 배려거든. 이러한 배려심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글쓴이네.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도치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문장은 그것은 적중했으니까 좋은 생각이었다. 이런 순서대로 지금 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라고 문장의 순서를 갖다가 뒤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도치라고 봐야 되겠지. 일종의 지금 자찬이라고 봐야 되겠네.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그 후부터 쓰레기 봉투가 훼손당한 일은 안 생겼고 쓰레기 봉투가 훼손당한 일은 안 생겼다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여기서 이제 챙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돌보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네.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어떤 그 고양이 먹이를 놓아두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두 가지가 해결된 거야. 뭐냐면 그 쓰레기 훼손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재미를 갖다가 느끼게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를 해냈으니까 이건 일종의 뭐가 되느냐면 일석이조가 되겠네. 비린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습성은 칩칩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 칩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치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 이게. 생선뼈를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가시까지도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 부를 만했다. 지금 뭔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비린 것을 탐하는 식성하고 생선뼈를 갖다가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가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그 칩칩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예술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좀 정반대되는 의미잖아.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어떤 그 말이고 요거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린 것을 갖다가 탐하는 식성은 부정적이지만 생선뼈를 갖다가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는 긍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대립적인 그 속성을 통해서 고양이의 어떤 양면적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대신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생각을 한답시고 고양이 생각을 한답시고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제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다. 닭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점점 더 살을 많이 붙여서 남기게 되었다. 점점 더 살을 많이 붙여서 남긴다. 이것은 바로 그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지. 나는 한술 더 떠서 이거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지.
식구들이 잘 안 먹는 생선 조림이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 냄비째 쏟아버리기도 했다. 이거는 일종의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행위지.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로 과식하는 일이 없었다. 남겼다가 며칠에 걸쳐서 다 먹어치웠다. 뭐 이런 걸 보면 고양이가 뭐 서두르지 않는다. 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 같아.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집 단골 고양이가 이 단골 고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 앞에서는 도둑 고양이였는데 이제 단골 고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결국 이 글쓴이가 고양이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걸 거라고 생각돼. 여간 아니라고 생각됐다. 여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하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고양이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한 번도 녀석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만남이 없었단 얘긴데, 그렇다면 이때 이 고양이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 동네에는 여러 종류의 도둑고양이가 있었지만 우리 마당을 환각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양이는, 여기 지금 환각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했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고양이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갖다가 쓴 것 같네.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체를 모르네. 정확한 정체는 모르는 거고 어떤 궁금함 또는 신비로운 어떤 그런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